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 이제 1단원에 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진도 나가고요. 다음 주에 또 받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45페이지 용액의 농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여기 안 나갔죠? 네. 자, 그러면 용액의 농도. 자, 얘는 또 뭐야? 그러면 자,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 뭐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생겨요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을 할 때요. 순수한 물질들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 마그네슘하고요. 염산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 객체가 생기고 MgCl2가 생긴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고체 물질이고요. 이거는 수용액. 한마디로 물에다 HCl을 섞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가스고 이것도 수용액 아쿠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그네슘 솔리드는 순수한 물질이에요. 만약에 자 마그네슘 24g이다. 그러면 마그네슘 화학식량이 24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 24g 그럼 1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염산의 화학식량 분자량은 36.5인데 HCl 수용액 36.5g을 반응을 시켰다. 예를 들어 이제 마그네슘 24g과 염산용액 36.5g을 반응시킨다 라고 하면 이거는 1몰이 맞아요. 그런데 얘는요 염산 36.5g이 1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아쿠아라는 말은요 물에 섞었다는 뜻이에요. 물과 염산 합해서 이만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실제 HCl이 얼마야? 이건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총 용액의 양 분의 내가 원하는 용질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얘가 비율이 얼마예요? 를 나타내는 게 농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퍼센트 농도로 얘기하자면 10% 염산용액 36.5g.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딱 하자. 100분의 1이 100분의 10이 용질의 양이니까 36.5g이야. 그럼 실제 HCl은 얼마가 들어있다? 3.65g이구나. 그럼 너는 0.1몰이네. 이렇게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용액의 화학 반응. 자, 물하고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내가 말해주는 용액량 전체가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걸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에요. 자,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왜 배우니? 그러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알맹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용액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용해라는 말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자고요. 자,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예를 들어 설탕이랑 물이랑 완전히 섞여서 설탕물이 된다. 이 과정 자체를 용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결과물 얘가 용액이고요. 자, 용액은요 녹이는 물질과 녹는 물질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인다라는 말은 감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보통은 액체가 용내로 불립니다. 이게 녹이는 물질, 그죠? 그리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고요. 자,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용질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 퍼센트 농도라는 애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는 뭐야? 용액의 그람 분의 용질의 그람 곱하기 100이에요. 자, 단위는 백분율인 100을 사용하고요. 자,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이거 용액의 총 그램, 선생님 근데 여기를 질량인데 이렇게 왜 단위를 써요? 단위 때문에 자꾸 틀려요. 그래서 아예 공식 자체를 단위로 외우도록 할게요. 자, 용액의 g분의 용질의 g 곱하기 100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전 예에서 봤듯이 용질의 g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걔가 몇 몰인지 화학식량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용질의 질량을 확인하고 걔가 몇 몰인지 다시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자, 화학에서는요 좀 더 사용하기 쉬운 농도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몰농도 라지 M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용액의 부피를 해당하는 리터 분의 용질의 몰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몰 퍼 리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1몰농도 용액 HCl 용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HCl 용액이라고 하면 이것의 정의는요, 이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1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100ml를 가져왔다. 그러면 100ml면 몇 리터예요? 0.1리터죠. 안에는 용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0.1몰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의 농도와 부피만 알면 그 안에 용질 입자의 몰수를 따로 환산하지 않아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HCl의 분자량이 얼마야 이런 거 몰라도 0.1몰 들어있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해? 화학 반응의 양론에서 처음에 몇 몰이야, 반응 몇 몰에, 결과 몇 몰 남아, 우린 몰로만 얘기할 거거든. 근데 퍼센트 농도로 얘기하면 질량을 알게 되니까 질량을 다시 몰로 환산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괜찮죠, 그죠? 그래서 몰농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화학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몰농도가 약점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부피만 알면 막바로 몰수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요게 문제야. 용액의 리터는 부피죠.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물리량이에요. 질량은 사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온도가 얼마냐 압력이 얼마냐 이거랑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얘는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농도는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농도값이 살짝 바뀌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실험 환경이 25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치만 변화할 수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표기해 놓고 자, 45페이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염화나트륨 4.0g을 물에 녹여서 만든 수산화트륨 100ml의 몰농도가 얼마냐? 사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이거는 수행평가 정도에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농도에선 별거 없어요.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NaOH 용액이 몇 리터래를 보는 거예요. 리터분의 몰이니까. 자, 용액이 100ml래요. 그러면 0.1리터구나. 설마 이건 아시죠? 1000ml가 1리터예요. 그죠? 0.1리터 분의 용질은 몇 몰이야? 는 용질 NaOH 4g 녹아 있어요. 근데 화학식량이 40이래. 그러면 너 0.1몰이네. 인 거예요. 그러면 약분하시면 1 나오죠? 몰퍼리터 하셔도 되고 라지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몰농도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자, 몰농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몰농도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쵸? 자, 그런데 용액의 몰농도가 같으면 용질 종류랑 관계없이 일정 부피에 녹아있는 입자수가 같은 거고요. 자, 3번이 별표죠. 자, 몰농도랑 얘처럼 몰농도랑 부피를 알면 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몰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에서 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을 구해봐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정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뭘로 나왔어? 몰롱도로 나왔어. 자, 뭐 생각해? 용액의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구나. 그럼 용액이 몇 리터야? 이 용액 500ml래요. 그쵸? 자, 그러면 0.5리터 분해. 용질이 얼마 있어? 그걸 몰라. X몰. 한 개 0.1에. 그럼 X는 얼마? 아, 0.01몰 들어있다는 뜻이구나. 바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몇 g이야? 라는 거는 0.1이구나. 죄송해요. 0.1몰. 그럼 그게 몇 g이야? 는 얘가 1몰일 때 얼만데? 를 보는 거예요. 자, 분자량이 180이래요. 1몰이라면 180g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0.1몰일 때 몇 g? 18g이요. 정답에 나오죠. 훨씬 편리한 농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48페이지에 1번에서 5번까지를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제가 실험기구를 하나 보여드려야 돼서
그래서 네, 정의를 아직 못 외우셨으면 봐가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퍼센트 농도는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자,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용매라는 말은요, 물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100g이야? 아니, 용액이에요.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얘기합니다. X예요. 자, 그 다음 2번 몰농도는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이다. 이 해주죠. 그쵸? 자, 그 다음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이 별표도 쳤어요. 그죠? 자, 1몰농도 용액인데 100ml 있대요. 그러면 0.1리터니까 0.1몰이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몰수 확인 가능하다. 응. 자, 4번 용액에 용매를 추가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보자고요. 소금물에 용매면 뭐야? 물. 자, 소금물에 물을 추가하면요, 진한 정도가 줄어들죠. 덜 짜잖아. 그치? 자, 근데 그게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이 줄어드는 거야? 아니에요. 용액의 총량이 많아져서 진한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 용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X. 자, 3번에 1번. 자,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용액 50g의 퍼센트 농도. 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 그대로야. 용액이 몇 g이야? 50g. 분해. 용질은 몇 g이야? 10g. 곱하기 100. 그럼 얼마? 20%구나. 이렇게 해요. 그쵸? 자, 2번 35% 염산 용액 그랬으니까 35% 이번에는 결과를 줬네. 그죠? 자, 그러면 용액이 50g 분에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곱하기 101개 35래.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X값 얼마? 이항하시면 어디 해야지? 17.5g 이렇게 내준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 3-1 갈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질산나트륨 0.5g이 녹아있는 질산나트륨 수용액 100ml. 그러면 용액의 리터가 얼마야? 바로 갑니다. 자, 0.1리터 분해. 그쵸? 용질 몇 몰이야? 는 1몰일 때 얼만데랑 비교하시면 돼요. 자, 1몰일 때 85g이래요. 8.5g이면 몇 몰? 0.1몰이구나. 약분하면 1몰농도 이러시면 됩니다. 자, 2번. 야, 이건 대놓고 줬어. 자, 용액 몇 리터래? 100ml? 0.1리터. 분해. 용질 몇 몰이래? 0.3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게 다야?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수산화 나트륨 40g을 녹여서 결과적으로 용액이 500ml래. 그럼 리터로 바꿔. 0.5리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위로 외우세요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단위가 미리리터로 나오더라고. 용액의 농도 자체는 리터 단위니까 리터로 바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0.5리터 분해. 자, 용질은 얼마 들어있어요? 40g이면 1몰이네요. 그러면 2몰농도요. 이러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4번 별표 좀 쳐주세요. 4번. 자, 여기까지가 농도를 직접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에는요, 자, 몰농도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거가 내신에서는 꽤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내신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0.1 몰농도 NaH 용액 500ml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은 이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다. 순서가 뭔지 바로 잡아봐라. 이거나 아니면 얘처럼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네가 찾아봐라 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수령으로 완전히 만들어봐라는데 채점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잘 안 해. 자, 우리가 몰농도 용액은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 용액의 부피만 알면 뭐를 바로 환산할 수 있어요 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험실에서 얘를 제조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부피 플라스크라는 실험 기구인데요. 이거 눈여겨 봐주세요. 이거 엄청 잘 나와.
이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부피 플라스크. 자, 이걸 쓰라 그래. 되게 구질구질하게. 자, 얘는 뭐 하는 실험기구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밑바닥 평평해서 세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표선이 되어 있어요. 이 표선까지 액체를 채우면 얘가 몇 미리짜리인지 일정 부피를 재놓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용해 500ml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액체 여기까지 채우면 되는 거야. 근데 퍼센트 용액은 왜 불편하냐면 만약에 내가 퍼센트 용액 뭐 10% 염산 용액 100g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 염산 뭐 10g을 재고 다시 물을 섞어서 용액이 100g이 되도록 또 재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 귀찮아. 근데 얘는 만약에 이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용지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때려놓고 질량 다시 안 재도 돼요. 넣고 그냥 물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기구는 참 편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액 제조하는 순서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걸 원해. 결과적으로. 그쵸? 0.1 몰롱도인데 용액의 총 부피가 1리터일 수도 있고 100ml일 수도 있고 500ml일 수도 있어요. 이 부피 플라스크는요. 1리터짜리도 있고요. 500짜리도 있고 뭐 100ml짜리도 있고 10ml짜리도 있어요. 곱게 하는. 그럼 내가 원하는 볼륨. 아, 나는 0.5리터를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0.5리터 안에는 몇 몰이 들어가야 0.1 몰롱도가 되겠어? 0.05몰의 NaOH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필요한 NaOH 양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야? 그러면 0.05몰. 자, 이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럼 0.05몰이면은 몇 그램 필요한가? NaOH가 1몰이면 40g, 0.05면 20분의 1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2g 필요한 건가? 그죠? 자, NaOH 2g을 정확히 잰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최종 목표는 뭐야? 저 2g 여기다 때려놓고요. 용액을 이만큼 만들면 하고요. 그러면 사실 실제 실험장에서는 2g 쟀어. 약포지에다 재거든요. 기름 종이 같은 거 여자분들 그 화장할 때 쓰는 기름 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울에 올려놓고 2g을 재요. 그런 다음에 걔를 싹 들어. 그 다음에 잘 접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원칙상으로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NaOH가 자, 이 재은 게요. 단 1g이라도 옆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이 되게 좁잖아. 이 상태에서 고체 용지를 여기다가 실패 없이 잘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커 아시죠? 비커에 약간의 증류수를 넣고요. 그냥 물 아니야. 자, 증류수를 넣고 1번에 잰 것을 녹입니다. 뭘 한다? 녹여서 여기다 따라 넣겠다는 거예요. 비커 뾰족하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흘리지 않고 잘 넣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거 비커에다가 NaOH를 녹여서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우리 비커 한 번 했을 때 이게 완전히 정말 여기 있는 게 완전히 여기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좀 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증류수 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이 비커에다가 증류수를 다시 죄송해요. 자, 이거 녹인 것을 자 2번을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일단 붓고 아까 녹인 건 부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게 또 있을까봐 자, 비커에 증류수를 여러 번 가하여 씻어서 붓는다. 씻어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설거지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한번 따라 부었잖아요. 근데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증류수를 좀 더 넣어요. 그런 다음에 헹구는 거야. 자, 헹구어가 더 낫나? 헹구어 다시 여기 플라스틱에 넣는 여러 그러면 여기 남은 거 없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면 표선까지. 뭐 결국은 여기 용질만 다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물 채우면 우리의 목적은 이루는 거니까 표선까지 증류수를 가한 다음에 뚜껑 닫아서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뚜껑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액체를 채우면 더 이상 얘가 뭐 몇 그램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기까지 딱 채워갖고 이렇게 흔들면 내가 원하는 만드는 거. 그죠? 훨씬 쉽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순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탄산수소 나트륨을 뭐뭐 그램 정확히 취하여.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거기 문제에서 나의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0.1 몰롱도를 만들 거래요. 자, 근데 부피가 얼마짜리를 만든대? 1리터짜리 만든대. 아, 그러면 용액이 1리터면 용질이 몇 몰 필요한 거야? 0.1몰 필요한 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0.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몰일 때 84g이니까 0.1몰이야 8.4g 재면 되겠네. 그쵸? 아, 그럼 첫 번째 가로 안에는 8.4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측정해서요.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완전히 녹인다.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리터 뭐에다가? 이름 부피 플라스크죠. 자,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이걸 넣고 증류수로 비커를 자꾸 헹구어서 다시 넣는다. 그 다음 눈금까지 증류수를 채운 다음에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다 하시면 되겠죠.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점. 자, 이거 다음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야. 500ml 내지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가져온 다음에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NaOH를 재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자, 뭐가 틀렸어요? 물이 500ml잖아요. 그럼 NaOH 집어넣으면 용액은 500이야, 500을 넘죠. 선생님 그래봐야 뭐 2g 그게 얼마나 늘까요?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용액의 부피가 500이어야 되니까 물을 제일 나중에 넣어야 됩니다. 표선은 용질 다 들어가고 용액이 된 상태에서 500이어야 되는 거니까 물부터 500을 넣는다.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번 가겠습니다. 0.1 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액 10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해서 자 1리터 용액으로 만들었다. 자, 이게 뭐예요? 희석이에요. 희석. 자, 내가 어떤 용액이 1 몰롱도 용액이 있었어. 0.1 몰롱도구나. 0.1 몰롱도 용액이 있었어. 근데 이게 100ml 있었다네. 그러면 이 100ml 안에 얘 전체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자고. 그러면 이 용액은 100ml니까 0.1리터지. 이거 안에 용질이 얼마 있었던 거야? 0.01몰 있었던 거야. 그래 0.1 몰롱도가 되잖아. 근데 이거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용질이 늘어나? 아니, 그대로 유지돼. 0.01몰 그대로 있을 거야. 용질 0.01몰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어. 한마디로 물 탄 거야. 그죠? 주식이냐고. 그죠? 일단 물 타서 흐린 용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총 몇 리터로 만들었대요? 1리터로 만들었대요. 그럼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몇 몰롱도 용액인가요? 자, 0.01 몰롱도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가에서 아세트산은 몇 몰 들어있냐? 이게 가죠. 자, 0.1 몰롱도 용액은 용액이 1리터라면 0.1몰이에요. 근데 0.1리터니까 0.01몰이어가 돼야 되니까 X가 되는 거고요. 자, 가에서 아세트산은 0.6g이 들어있냐? 자, 0.0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량은 60이니까 1몰이라면 60g이 녹아있는 거고요. 근데 0.01이면 100분의 1만큼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0.6g이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에서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롱도는 이거요. 자,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0.01몰 들어있어. 그럼 0.01 몰롱도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XOO가 돼주는 겁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뒤에 이제 용해계 화학 반응까지 같이 포함하여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5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풀어오시고요. 좀 나는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59까지 같이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나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52까지는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영역입니다. 환장하겠죠? 이거를 정말 내신에서 본다고? 중간고사는요 100%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점수대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같이 좌절하고 쌤 저 6등급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등급 까보면 생각보다는 높아. 자 그래서 괜춘한데?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얘기 드리냐면 절대로 쌤 내가 이거 불편한데 어차피 베린몬 나 화학 안 하고 화학 말고 딴 거에 시간을 쏟을래. 어차피 얘는 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진짜 너만 소리야. 왜냐면 계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학교 계약하고요 3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반이 화학을 포기해요. 왜냐면 이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자 그럼 그 포기한 반들은 어차피 점수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반은 점수를 잘 받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 70점, 60점 이래. 다들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할 걸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점수 딱 까보면 장난 아니게 달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 포기하는 과목일수록 네가 점수 딸 확률은 되게 높은 거야. 그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쵸? 뭐 수능은 안 봐도 괜찮아. 근데 어차피 화학 선택한 이상 내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수에 원점수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고사의 공략은 남들보다 하나 더 맞기예요. 자, 그냥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간고사를 지나고 나면 기말고사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인데요. 66페이지를 펴봐주세요. 자,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의 구조 발전 과정은요. 화학사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게 있대. 누가 오래 기억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봅니다. 근데 바보들이 존재해. 다 만점 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 여기는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남들보다 하나 더 맞으면 돼요 라는 무슨 뜻이야? 점수에 쫄지 마 인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남들보다 덜 틀리면 돼. 이건데 기말고사 영역은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오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는 제가 좀 굴려요. 그래서 암기 시험도 보고요. 야 이거 돌턴의 원자의 한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요 그냥 문제 풀면 잘 풀어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들도 그만큼은 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좀 오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쉬워서 나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정말 치사한 문제가 나.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를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훅 깔려. 그래서 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시험 파트를 하면 막 다 아는 것 같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나 여기 재능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쌍대평가 하잖아. 남들도 편하네.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평. 일단 원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나 해봐야 반밖에 못 맞고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까보면 네가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점수를 따는 것은 나의 실력과는 꼭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자 공략을 잘하고 간다. 속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원에 있어서는요. 자 편안하게 팔짱 끼고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원자 구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첫날 제가 원자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마지막 결론을 냈어요. 우리 중성 원자라는 것이 입자를 구성하는 최소 알갱이다. 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한 세트다. 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게 원자핵이랑 전자로 나뉘고요. 원자핵이 아주 작은 공간에 원자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전자들은 바깥에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특정 자리에 들어간다. 이 얘기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원자 핵 내에는 다시 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입자와 전기적 성질은 없지만 양성자의 반발을 누르는 중성자까지 존재한다. 이거 그냥 한 방에 쫙 풀었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는 얘기예요. 자, 지나간 일이 왜 중요해? 라고 하면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역사를 더럽게 못합니다. 이유는 그 이유에 지나간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미 지나갔잖아. 앞으로의 얘기를 하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년이 되면 왜 신년 운세 같은 거 보잖아요. 무슨 올해 한 해 뭐 타주 뭐 이런 거 보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 그런데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막 보시는 분이 막 자꾸 물어보. 뭐 어렸을 때 뭐 하지 않았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뭐가 어쨌지 않냐. 고등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기억도 잘 안 나고 관심도 아닌데 나는 올해 미래 오지 않은 거가 뭐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그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저기요. 제가 진짜로 과거가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일이 궁금하니까 뒤에 거 빼고 앞에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봐봐 내가 잘 맞추지 막 이거였는데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를 하자고 어제 거 말고 막 이랬더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똑같아. 역사 왜 배워? 지나갔잖아. 자 역사 좋아하시는 분 혹시? 역사 좋아하세요? 자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뷰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역사 왜 배우니 지나간 일인데요. 결국은 역사라는 게 사람 관계의 반복이죠. 사람이 사는 데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그 갈등의 양상, 그 갈등의 결과는 매번 달라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죠. 그럼 그걸 배움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나의 갈등을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옹고지신이잖아. 옛날 걸 보고 미래를 내가 대비한다. 내가 요걸 알았으면 역사를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화학사는 전 재밌게 들었어요. 자, 이걸 왜 배우냐 그러면 원론적으로는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인간이 과학적인 사실을 얼마나 발견했냐. 사실 자연과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요. 자연과학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이 달도 가는 것 같고 스마트폰도 개발했고 막 이런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엄청난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 중에 우리가 0.1%는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 근데 그 0.1%조차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집단지성이라는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집단지성, and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수명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왜? 내가 문과가 이거 왜 이러지? 궁금했어. A라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삽질을 한 거야. 열심히 막 연구를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인 거야. 자, 그러면 B라는 애는 만약에 얘가 그걸 얘한테 전달 안 했으면 얘도 똑같은 삽질을 했을 거야.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이거 삽질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B가 야 그거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완전 그죠? 몇천 년이 흘러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자 인간은요 자기의 모든 행동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하죠. 이게 교육이에요. 당신들 이거 왜 배워? 그럼 야 화학 지금 배우는 거 한 200년 전에 우리 이미 밝힌 거야. 근데 그걸 왜 배우고 있냐? 나의 삽질을 너에게 전달하마. 그럼 B는 어때? 저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걔가 한 거 말고 옆에 있는 걸 파보는 거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자 그러면 C에게 또 전달하죠. A 거, B 거 다 해. 그죠? 그럼 C는 그걸 기반으로 더 좋은 것을 뭔가 해보는 겁니다. 자 인간의 발전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원자의 구조 발견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원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는 A의 삽질, B의 삽질, C의 삽질 그래서 보완을 해서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이해하시면 결국은 야 이게 진짜 맞아? 그 다음에 일부는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미래. 그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A라는 애가 어떤 원자에 대해서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여줘. 별로 이게 모순이 없어야 받아들일 거잖아. 야, 이런 거 같아. 들어봤을 때 괜찮아. 맞는 거 같아. 여러 사람이 들어서 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괜찮아. 받아들여줘요. 이걸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시간이 흘러서요. B라는 애가 뭐 비슷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A가 얘기한 것 중에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뭐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발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질문을 하겠지. 아, 내가 실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그거는요. 나의 이론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가요. 근데 뭔가 설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보완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죠? 자, 다시 보완. 근데 선생님, A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집단 이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죠? 전달이 됐잖아, 그 내용이.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야. 이 현상은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지 않나? 그럼 설명하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럼 새로운 이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보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 발전은요. 자, 구조의 발견 과정은 거기에는 없지만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교재에 없지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라는 최소 입자를 제안한 사람이에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어떤 물질이 알갱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꽉 차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알갱이들이 뭉쳐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갱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알갱이가 있다라는 건 알갱이 사이에 알갱이 없는 공간도 있다는 건데 그 빈 공간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갱이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덩어리다라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다고 가정해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원자는요 같은 종류라면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하고요. 다른 종류라면 다르다. 자, 사람이 이걸 왜 만든 거야? 이러면 이때 당시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실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험을 여러 번 해봤더니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항상 똑같더라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럼 몇천 번 해도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왜 유지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을 만든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니?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애들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뭐 실험을 몇천 번 해가지고 발견을 하는 거 부지런한 애들이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머리 안 좋아도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걔가 실험한 걸 보고 근데 이거 왜 그러지? 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원자는요. 화학 반응 시에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변환되는 거 안 한다. 그럼 뭐가 바뀌냐? 파트너가 바뀐다. 예를 들어 수소끼리 붙어있는 거랑 산소끼리 붙어있는 게 있었는데 얘가 파트너를 바꿔서 이렇게 파트너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이건 당연한데 이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러면 수소끼리 붙어있든 산소랑 파트너를 바꿨든 이쪽 수소랑 이쪽 수소랑 동일한 수소라면 질량은 똑같아 인 거예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여기에 다 유지돼 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거야. 그죠? 그러면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한 애들이 파트너만 바꿨다 할지라도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해도 질량이 왜 보존되는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시에 일정한 개수의 비로 반응한다.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열심히 맞췄잖아. 그지?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질량의 비율도 일정하구나. 자 이 이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죠. 그죠? 이 사람이 제시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얘가 최소 알갱이니까 이거 안에 빈 공간이 더 있거나 알갱이가 더 있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빈틈이 없는 구형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아니요, 구성입자 더 있잖아요. 전자도 있고 원자핵도 있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그 뒤에 알게 된 거죠. 자, 얘기 드렸듯이 그 다음 쌀이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한계는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음극선 실험이 뭔데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예상해 보면 구성입자가 이게 최소 알갱이가 아닐 텐데 얘는 뭔가 그 안에 구성물을 발견한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사람의 이론은 굉장히 위대해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거든요. 자, 근데 현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수정된 내용이긴 해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쪼갤 수 없는 최소 알갱이냐? 쪼개지잖아. 전자가 나갈 수 있고, 그죠? 핵 반응을 통해서 핵 붕괴도 가능해요. 그죠? 이거 수정됐어요. 자, 두 번째,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한 동일 원소. 종류가 같아도요, 질량이 다른 애가 있다는 걸 우리 발견했어요. 동일 원소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종류인데도 과체중인 애가 있어. 이건 뭐냐? 화학 반응 시에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전환되지 않는 건 맞지만 핵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는 가능해요. 핵 융합 내지는 핵 붕괴를 통해서 태양 내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이 토륨 같은 걸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수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 일정 개수비로 반응한다. 이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대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론이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그럼 뒤에 조금씩 수정을 거쳐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가 다음 시간 내용이라서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딴 거 하느라 너무 바빠 그러시면 앞에 1단원 부분 오늘 풀이했던 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자, 그거 한번 복습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